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맡은 박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찍었었어요. 많이 찍어놨는데 뭔가 모종의 이유로 자꾸 영상을 못 올리는 사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는 돌아온 걸로 보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확률과 통계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전문한 풀이를 할 거라서 23번부터 26번까지 한 번에 일단 간단하게 보고 27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23번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의 6제곱에서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한다면 이걸 6개 곱해놓은 거죠.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6시4를 곱해주고 나머지는 2를 4개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의 4제곱 해서 15 곱하기 16 해가지고 24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뭔가 복잡한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A랑 PB가 그러니까 P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바깥쪽에 있는 사건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일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고 이쪽이랑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똑같아야겠죠. 그래야 B일 때 A일 확률이랑 그러니까 B일 때 A일 확률이랑 A일 때 B일 확률이랑 똑같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확률을 한번 놔보자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4분의 1을 해줬을 때 이게 전체 확률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x가 8분의 3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A의 값은 여기 전체 확률이 되는 거니까 8분의 3에 4분의 1 더한 8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 25번을 보도록 할게요. 25번은 일단 A랑 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의 평균은 9, A의 표준 편차는 0.4라고 나와 있죠. B도 평균은 20,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이 상품 A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상품 A의 무게를 XA라고 했을 때 이것이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 이것과 상품 B의 무게를 쟀을 때 이것이 19 이상 K 이하일 확률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조금 나타내 보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9를 빼고 0.4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표준 정규 분포표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K-20 나누기 1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는 이런 대칭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라면 이쪽은 반대로 이쪽이 4분의 1이어야 할 것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따라서 K-20이 4분의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K가 20.25가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26번은 오랜만에 나온 원순열 문제인데요. 7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자리를 앉든 똑같이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B 또는 C와 이웃하게 앉는 확률을 한꺼번에 구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체에서 B와 C 모두와 이웃하지 않게 앉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들어옵니다. A가 들어왔는데 아무데나 앉아도 똑같아요. A 입장에서는 자기 왼쪽이랑 오른쪽, 자기 맞은편 이런 데에 누가 앉는지는 중요하지만 본인이 절대적으로 이 7개의 자리 중에 어디에 앉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 컨셉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여기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7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앉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 한 가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랑 C는 A 옆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B와 C가 앉는 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P2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네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야 되니까 여기에 4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해주면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7명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팩토리얼을 전체 경우의 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0 4팩토리얼이 지워지고 여기가 30분의 얘는 12가 돼서 그래서 전체 확률이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여사권 이용해서 풀고 있으니까 1에서 이걸 빼줘야겠죠. 그래서 5분의 3이 답이 될 거예요. 여담으로 여사권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여사권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서 여사권을 안 쓰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사권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문제 앞에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여사권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27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7번 보도록 하기 전에 문제 좀 내볼게요. 네, 27번 보도록 합시다. 27번 표가 그려져 있고요. 누가 봐도 이상 확률 변수처럼 생긴 표죠. 그래서 이거의 확률 분포에서 시그마랑 기대값이 같다. 좀 독특하긴 한데 사실 별 조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대값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알아야 되고 분산을 알려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1은 어차피 제곱해봤자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만 A 제곱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위쪽에 있는 거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온 걸 좀 보여드리자면 25분의 6 A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A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산이죠. 근데 표준 편차와 기대값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분산과 기대값의 제곱이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대값을 제곱을 해서 이것과 같다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 식을 정리를 해주면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나가서 죄송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25분의 2 A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0이 되고 우리가 구하라는 값을 성실하게 이거 구하고 이 안에 있는 값 구해서 두 개 더하게 되면
총 40 라는 값이 답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이 공간 안에 못 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칠판 좀 지우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 볼게요. 세수의 곱이 5의 배수고 3의 배수일 확률. 물론 여기서 세수라는 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3개를 서로 다른 3개를 골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세수의 곱이 5의 배수고 뭐라는 거야?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수의 곱이 5의 배수면서 그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 1일 확률. 아주 판서가 개판이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수의 곱이 5의 배수다라고 하는 건 5의 배수가 3개의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에어컨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5의 배수 5 또는 10이 세수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합이 3의 배수다.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건 이거는 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합이 3의 배수라는 건 일단 세 수를 합했을 때 3의 배수인데 세수 자체보다도 세수를 3으로 나눴을 때 각각 나머지를 가질 거잖아요. 그 나머지끼리 합해도 3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럼 뭐냐면 저는 보통 어떤 기호를 사용을 하냐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의 대표 기호가 됐지만 저는 그 전부터 이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 3의 배수 플러스 1 형태.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들,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0 형태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써놓고 보통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보고 얘네들끼리 자격을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사실상 같은 기호나 마찬가지예요. 세모는 세모끼리 같은 기호나 마찬가지인 거고, 왜냐면 3의 배수 더하기 1, 3의 배수 더하기 2, 3의 배수 더하기 0, 이 나머지들이 같다는 건 그게 합으로 들어갔을 때, 세수 중에 하나가 돼서 합이 됐을 때 이게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느냐 아니냐에 기여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하면은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인 거예요. 동그라미 중에 어떤 걸 가져오든, 세모 중에 어떤 걸 가져오든, 네모 중에 어떤 걸 가져오든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여기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0이 나오니까 이게 합쳐서 3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끼리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3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조합은 딱 4가지밖에 없는데, 동그라미만 3개가 있거나 세모만 3개가 있거나 네모만 3개가 있거나 아니면 3개가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 4가지 중에 하나일 때에만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수의 곱이 5의 배수다라는 걸 일단 큰 골자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5를 포함하는 경우 이걸 세볼 거고요. 두 번째로 10을 포함하는 경우, 이거 두 개를 세면 다냐? 아니죠. 5랑 10을 둘 다 포함하는 경우들이 여기랑 여기에 2번 세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번으로 둘 모두 포함,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좀 구해보려고 하면
5를 포함한다라는 건 5가 지금 세모죠. 그러니까 세모 5의 형태거나 동그라미 5 네모의 형태거나 세모가 들어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세모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 5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2랑 8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죠. 그러니까 세모로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두 개가 2랑 8밖에 없어요. 그래서 2, 5, 8을 한꺼번에 고르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5 네모는 동그라미로 가능한 수가 1, 4, 70 이렇게 4개죠. 그리고 네모로 가능한 건 3, 6, 9 3개고요. 그래서 여기서 12가지가 나오면서 요 5를 포함하는 경우는 총 1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10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죠, 10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10이거나 10, 세모, 네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지금 두 개를 더 골라야 되는 건데 10은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1, 4, 7 세 개 중에 두 개를 사용한다. 그래서 3C2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 세모 네모는 세모 아까 전에 2, 5, 8 하니까 3개고 네모도 3, 6, 9 해가지고 3개였죠. 그래서 여기선 9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봤을 때 총 12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13가지랑 12가지는 더 해야겠죠. 근데 5랑 10을 둘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는 지금 세모고 10은 동그라미였죠. 그러면 나머지 네모 하나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모로 가능한 3, 6, 9 이렇게 세 개를 여기서 세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 여기 12 빼기 3 해가지고 이렇게 22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3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120까지 맞죠? 네, 120까지. 그래서 120분의 22 답은 6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중화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에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연속으로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을 편의상 A, B, C라고 한번 불러볼까 해요. 처음에 나온 게 A, 그 다음에 나온 게 B, 그 다음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확률 기호 걷어내고 X바가 4분의 11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A부터 D까지 합했을 때 이 4번 시행한 거를 합했을 때 총 1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이제 4개를 고를 건데 그 4개를 더해서 총 11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이 되려면 우선 A, B, C, D가 전부 다 자연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부터 D'까지가 각각 음이 아닌 정수가 되거든요.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부터 D'까지가 7이고 이거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한다고 치면은 4H7이죠. 그래서 10C 7이니까 120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120가지 중에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프라임이 뭐가 좋을까요? 6, 0, 1 이런 상황들. 이렇게 되면 A 프라임이 6이니까 A가 7이었다는 건데 사실 주머니에서 7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들을 좀 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6, 0, 0, 1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7, 0, 0, 0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열하는 네 가지가 있고, 이걸 배열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서 12가지, 그래서 총 16가지를 120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104가지였던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확률이 구해지겠죠. 이게 확률 문제가 맞았었죠.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 중에 아무거나 뽑는 거잖아요. 그걸 4번 독립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6의 4제곱분의 104가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이 되고요. 위에 거 8의 배수죠. 8로 나누게 되면 분자는 13이 되고, 얘는 6에서 2를 3번 나눈 거니까 3의 세제곱이 남고 또 6이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27 곱하기 6 해보면 그래서 답이 17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30번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빨리 보도록 합시다. 30번 볼게요. 30번이 좀 희한해요. 없던 문제예요. 세상에 없던 문제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확통 문제가 다 있던 문제냐? 그건 아닌데, 얘는 정말 지구에 없던 문제를 누군가 창조해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수능 특강 원순열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보면은 자꾸 정해진 유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배웠었고 저것도 배웠었지, 그럼 이걸 이렇게 어떻게 섞어볼까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문제를 보내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싶은 문제들이 조금 확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 정말 희한하거든요. 일단 A라고 하는 게 F의 치역이죠. B라고 하는 건 FF의 치역이고요. 그래서 NA랑 NB랑 같다라는 게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F가 여기가 아니죠. F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만큼 있고, 또 여기 얼만큼이 있을 텐데, 이게 왜 작아지냐면 여기서 A라는 집합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A 안에 있는 원소들만 대응을 하다 보면 B라는 걸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랑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렇다라는 건 A에 있는 원소들이 충분히 잘 지목을 해서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들을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들보다 사실 B는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 B가 A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B가 뭔가 이렇게 잘 이제 A에서 1대1 대응을 B로 잘 시켜서 B가 A랑 아예 같아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NA는 NB다의 의미입니다. 즉 A에 속하는 원소는 (1대1)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fx는 x가 아니다. 그러니까 1이 1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런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조건을 보니까 NA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렇다면 N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0은 아니겠죠. 함수인데 뭔가 지목은 할 테니까.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라고 하면 F가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걸로 하나를 지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있는데 이 5개가 전부 다 똑같은 걸 지목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O는 O를 지목하게 되니까 다 조건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NA가 2일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볼까요? 1이랑 2일 때 그러면 F에서 치역이 1이랑 2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F1은 2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F1이 1이면 다에 모순되거든요. 반대로 F2는 1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F2가 2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F3이랑 F4랑 F5의 값만 정해준다고 하면 이게 1이랑 2일 거고 1 아니면 2일 거고 1 아니면 2일 거고, 그래서 얘네를 각각 정해주는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시를 든 거잖아요. 1이랑 2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1이랑 2가 아니라 5개 중에 아무렇게나 2개를 골라도 다 똑같이 8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이 C인데 이게 이렇게 써주면 안 되죠. C보다는 5E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해주면 총 80가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NA가 3일 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아까처럼 1, 2, 3인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F1은 1은 아니겠고 2 아니면 3일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2 아니면 3이긴 한데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F1이 2일 때 F2가 1이라고 한다면 F3은 3이 되니까 다조건의 모순이 돼요. 그럼 문제가 있죠. 따라서 F2는 이 상황에서는 1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이 돼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F1이 3일 때 F2가 1이 되면 1이 돼야 돼요, 사실. 2가 되면 안 되고요. 2가 되면 F2가 2인 거니까. 그래서 다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F2가 1이 돼야 되고,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는. 이 2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F4랑 F5는 어떤 값이 되느냐? F4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고 F5도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의 제곱, 즉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개가 곱해지고요.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게 예시였잖아요. 또 그러면 5개 중에 1, 2, 3만이 아니라 어떻게 3개를 뽑아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0C 3이 또 곱해진다. 10C 3이 아니라 5C 3이 또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곱해서 총 180가지가 나오고요. 180까지 80까지 해가지고 총 260까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260이 화면에 나왔나요? 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저는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뭔가 좀 독특한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계 교재 같은 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발상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합통 해설 마칠게요.